사실 싸가지가 없다라기보다는 광수는 이 반말하는 말투와 삿대질을 벌이면 자기가 친근함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광수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많은 것은 자기의 내면을 자기가 이성으로 억누르다 보니까 눈물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광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자기가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는 존재이고 이미 버림받은 것도 팩트이긴 해요.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버림받았다고 자기 스스로가 느끼고 있고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존재가 된 것도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다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이해받지 못하는,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자기가 환영받지 못하면 마을에 불을 질러서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광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위기를 마구잡이로 망치고 다니니까 사실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 결국에는 눈치를 채고 광수에게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광수가 일단 멈추긴 했는데, 광수는 일단 다른 사람을 굉장히 깎아내리는데 되게 열중하는 사람이에요. 광수가 하는 말들을 자세히 돌아보면은 종합대 발언도 왜 했냐면, 영수가 연세대니까 지금 일부러 서울대인 영호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후려치는 겁니다. 영수가 바로 앞에 있었죠. 영호랑 있는데 이제 영수에게 자기의 여자 옥순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내려친 거고, 거기서부터 많이 짜쳤고, 보면은 광수가 내려칠 때마다, 상대방을 후려칠 때마다 보통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을 상대방에 덮어 씌운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광수의 반말은 자기가 이런 반말을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그거를 남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근데 그 기분 나쁜 것을 극복하려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해가지고 너도 기분 나빠라, 이런 식으로 반말, 그리고 기분 나쁜 행동들, 보통 광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서, 보통 광수 같은 사람들이 보통 광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서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싫은 말 안 합니다. 광수 같은 사람들이 보통은 진짜로 자기보다 강한 사람, 진짜 자기가 이미 싸가지 없게 말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디 가서 한 대 두들겨 맞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절대 아무 말도 못하고, 광수가 보기에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후려치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야, 너, 그리고 반말, 삿대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투와 행동이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고, 이런 걸 용서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해받는 프랑스 외국계 회사라는 곳에 자신의 도피처를 마련했는데, 당연히 프랑스에서도 상위 계급,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싸가지가 없으면 회의장 가가지고 야, 너 삿대질, 프랑스에서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어느 삶이든 올라가면 비슷해져요. 하층민들의 삶은 다 제각각으로 불행하지만 안나 카레리나의 첫 번째 소설 대사이기도 하죠. 각 잘 사는 사람들은 보통 비슷하게 잘 살고, 못난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광수의 사정은 지금 자신의 독특한 가치관, 독특하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를 상대방이 못 알아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기분 나빴던 행동들을 남에게 되돌려주는 겁니다. 굉장히 좀 추한 사람이 된 것이다.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죠. 광수가 왜 그렇다면 이 반말과 삿대질에 굉장히 기분 나쁘냐면, 누군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광수 입장은 그게 절대로 아니고, 자기는 단지 가치관이 특별하고 자신의
살아온 방식, 그리고 이해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뭐 포항공대도 핑계에 포함되고요. 근데 실제로 광수의 가장 큰 본능에는 자기가 굉장히 다른 것으로부터 기분 나빠하는 게 많으니까 상대방에게 그 기분 나빠하는 것을 선사해서 모두를 하향평준화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사람들이 광수 피하고 결국 옥순까지 올려버렸죠. 옥순을 울렸다는 것 자체가 광수가 굉장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옥순이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돼야 되냐 이런 식으로 울어버리니까 광수가 운 것처럼 사실 다른 사람을 또 울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상한데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남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타인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로쇼가 실제로 이런 사람, 광수 같은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보통은 이제 연구실에 처박혀 있다가 늦은 나이에 느지막하게 사회에 나온 사람들. 지금 어쨌든 광수도 크루즈선 타다가 돌아다니다가 사회에 좀 늦게 진출한 거나 마찬가지죠. 딱 따박따박 좀 빨리 진출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학교 그리고 연구실에 오랫동안 박혀 있다가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구실의 특징이 특히 그리고 공대, 이건 사실 공대 교수들도 굉장히 문제인데, 공대 교수들이 되게 비꼬는 걸 좋아합니다. 공대 교수들 말투 한번 들어보면 비꼬는 걸 좋아해가지고 보통 회의실에 잘 안 넣어줘요. 회의실에 들어가면 서로서로 기분 나쁘다 이거 서로서로 안 만나려 합니다. 실제로 이걸 뭐 유식한 말로 사일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과학, 제조업, 기술개발 부서는 사일로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서로 빈정상에서 안 만나는 거를 유식한 말로 영어로 사일로, 그냥 큰 곡식 창고 같은 걸 사일로라고 하죠. 혹은 원자로 이런 걸 사일로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 벽치고 살아요. 왜냐하면 남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만큼 자기도 남에게 기분 나쁘게 해준다, 이런 마인드를 배워왔기 때문에 참 공대 교수로부터 험한 것 배웠습니다. 광수. 근데 공대 교수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솔직히 광수도 뭐가 잘못된지도 모를 거예요. 보통 공대 세상에 이렇게 살아온 게 맞아서 자기가 포항공대를 비판했는데, 탓을 돌렸는데 당연히 포항공대 탓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선택한 것도 광수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예전에 사법고시 살아있을 때 공대 의대 전부 다 성적이 바닥이 길 때 경쟁이 싫어가지고 도망친 거죠. 사법고시가 싫고 행정고시가 싫고, 고시를 합격해야지 인간 취급해줬던 대한민국의 시대가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 합격 안 하면 그냥 사회 하층민으로서 살아가야 됐기 때문에 그냥 그 경쟁이 싫어서 도망치다 보니까, 근데 도망친 곳에 더 말투 싸가지 없게 하는 공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공대 교수들한테 비인간적인 대우. 공대 교수들이 보통 모든 대학원 사고의 80%를 책임져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하냐면, 은근히 또 사법고시에서는 서로 치고받고 잘 안 싸웁니다. 변호사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는 말 잘 안 하죠. 이게 보통 과학을 연구하라고 밀어넣으면 로쇼가 실제 본 바로는 서로 사태질하고 싸웁니다. 실제로 싸우는데 광수가 좀 나쁜 걸 배웠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러한 격리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줄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